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사람이 많이 찾는 박물관인지 아시나요? 3위입니다. 2025년 관람객이 약 65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형 박물관이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다 아시는 중요한 배경이 있죠.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제 사람들이 몰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캐대언 열풍이 끝나도 사람들이 계속 올까?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관람객 숫자를 빼고 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말 세계 3위 수준의 박물관이 맞을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박물관을 봤습니다. 그냥 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제가 이날 본 특별전은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두 번째는 우리들의 밥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전시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는 태국 이야기이고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이죠. 어메이징 타일랜드부터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태국 유물을 가져다 놓은 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태국의 21개 국립기관에서 총 239점의 작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또 조각이나 회화, 공예품을 통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변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인데 한국 것만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인 박물관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루브르에 가서 프랑스 것만 보진 않잖아요. 이집트도 보고 그리스도 보고 로마도 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문명을 만나죠. 결국 세계적인 박물관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그 나라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는 꽤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을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한국에서 세계를 보는 박물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이게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전은 정말 글로벌한 수준일까요? 전시의 수준을 객관적인 숫자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대형 특별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좋은 작품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해외 주요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가, 단순히 보물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관람객이 그 나라를 모르고 들어와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기준에서 보면 어메이징 타일랜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1개 기관에서 239점을 모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특별전은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유물을 빌려주는 기관과 또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운송이나 보험, 보존 환경도 맞아야 되고 각 기관과 협의해서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제적 기획 역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올라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추어지만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루브르나 대형박물관 같은 곳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자기 소장품만으로 세계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태국전을 열기 위해서는 태국의 여러 기관에서 작품을 빌려와야 하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박물관과 비교하면 소장품의 폭과 또 세계사적인 컬렉션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똑같은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른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제 같이 봤던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특별전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훨씬 익숙합니다. 밥, 그릇, 식재료, 식사,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었고요. 그런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였어요. 전시 제목도 영어로는 뭐 코리안 테이블이었고 푸드나 네이처, 라이프를 얘기하는 건데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같이 보는 거고요. 현재 특별전시관 2에서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걸 보고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왕관이나 뭐 불상, 도자기처럼 굉장히 귀한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래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먹었고, 누구와 먹었고, 또 어떤 그릇을 사용했고, 어떤 음식을 귀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결국 문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국은 왕조의 역사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떻게 화장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치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요. 소주도 그렇고요. 편의점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평범해서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굉장히 독특한 한국 문화가 됩니다. 우리들의 밥상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을 박물관의 언어로 바꾸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제가 본 두 전시는 서로 반대처럼 보였지만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으로 가야 할 두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 것도 같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어메이징 타일랜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밥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계속 쌓인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진 경쟁력이 꽤 커질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정말 세계 3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확히 3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진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25년 관람객은 650만 명으로 24년 대비 약 70% 이상 급증했지만 그리고 4위 대형 박물관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거든요. 25년 기준 대형 박물관은 약 6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위라는 숫자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 3위라는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브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나리자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티칸 박물관 하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대형 박물관 하면 로제타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물어봤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하나의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보가 반가사유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유의 방에 들어가서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마주하는 경험은 상당히 독특했거든요. 하지만 세계인이 모나리자처럼 또 로제타석처럼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찾아오는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캐대원이 사람들을 박물관으로 데려왔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반가사유상을 보고 한국의 밥상을 보고 태국의 불상을 보고 또 굿즈를 사고 다시 다른 전시를 보러 온다면 캐대원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니겠죠. 입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해외 박물관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 미술관에서 그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200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이는 해당 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미술전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미술을 중국, 일본 미술의 주변부가 아니라 그 독자적인 문화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K컬처라고 하면 BTS나 블랙핑크, 뭐 드라마, 영화, 음악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K컬처의 다음 단계는 어쩌면 우리의 박물관, 우리의 그 예술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중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사람이 한국의 역사까지 궁금해지는 것, 김밥을 먹어본 사람이 한국에는 왜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것, 캐대언의 호랑이를 좋아했던 사람이 진짜 한국의 호랑이 그림을 보러 오는 것, 그 순간부터 K컬처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 전체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위라는 숫자를 보면서 대한민국 박물관이 루브르를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컬렉션의 규모나 세계적인 대표 작품의 인지도에서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두 특별전을 보고 나서 그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계를 가져오는 전시가 있고 또 우리의 평범한 삶을 그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는 전시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박물관에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몇 위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10년 뒤에 외국인이 서울에 왔을 때 파리에 가면 루브르를 가고 런던에 가면 대형박물관을 가듯이 서울에 왔으니 국립중앙박물관은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진짜 세계적인 박물관의 기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 3위라는 그 숫자보다 더 재미있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할 한국의 모나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가사유상인지, 뭐 금관인지, 달 항아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